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랑 꽉 한 거예요. 버스가 뒤에서 꽉 해가지고 반파가 됐어, 차가. 제 승용차가. 그 쇄골이랑 갈비뼈랑 다 망가졌죠. 그래서 철심을 박았어요, 여기다 3개를. 저 쇄골 쭉쭉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등도 펴지고 쇄골 라인도 생기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68세 장래호입니다. 지금 제가 운동한 지 올해 이제 11년째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얼굴은 약간 늙었을지 모르지만 피부 탄력이나 제 건강 상태, 제가 느끼는 신체적인 건강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젊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얼굴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건강 상태가 젊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유지는 사실 저도 일반 가정주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좀 규칙적으로 살고 그리고 식단을 조금 신경 써요. 어렵게 막 복잡하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간단하면서도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요거를 골고루 챙기죠.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고구마 한 개로 한 끼 때우고 빵 한 조각으로 한 끼 때우고 뭐 떡 있으면 한 끼 때우고 그러는 거를 저는 그게 아니고 구운 계란을 4개에서 노른자를 3개 빼고 먹는다든지 거기다가 꼭 탄수화물을 또 넣어요. 고구마든지 감자든지 그 외에 이렇게 해서 같이 요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저는 생들기름 있죠. 생들기름을 가을에 이제 추수한 농장에서 부탁해서 짜와요. 그래가지고 검정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해. 그러고는 아침에 그거를 한 숟가락씩 먹어줘요. 그게 이제 항산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자꾸 건강에 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듣고 챙겨 먹게 되고 챙겨 먹어서 또 좋으면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제가 또 홍보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들기름 한 숟가락씩 먹으면서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 한 달, 2달이 아니고 좀 저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되 작은 거 하나하나 조금 신경 쓰면 내 몸이 이만큼씩 더 많이씩 건강해진다는 거. 노년기에 들면서는 근육이 생명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이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저는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었잖아. 근데 제가 아파서 물론 병원 갈 때 돈은 필요하겠지만 적당한 돈이지 막 싸놓으면 그거 썩어요.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일주일에 웨이트는 보통 5일 잘했다 할 땐 6일까지 해요. 그리고서 그 외에도 저는 웨이트를 안 하는 날도 사이클을 꼭 1시간씩은 타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는 저는 사이클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이클은 나이 좀 들면서 어느 하체를 너무 이 관절을 많이 쓰면 연골이 다 닳고 나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골은 좀 아껴야 돼. 그래서 사이클은 체중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받치면서 TV나 뭐 이렇게 보면서 편안하게 고관절과 이 허벅지를 꾹꾹 눌러서 타잖아. 그러면은 그거 이상 하체에 좋은 운동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신 운동이죠.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꾹꾹 눌러 타면 땀이 정말 목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폐물도 다 배출이 되는 거고. 보통들 사이클 하면은 무릎으로 왱왱왱왱 돌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무릎은 안 써요, 거의. 고관절로 꾹 눌러서 이렇게 하고 고관절로 이렇게 당겨서 차는 거죠. 그러면서 허벅지를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허벅지로 탄다, 고관절을 접어준다, 고관절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들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래서 일부러 고관절을 자꾸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타는 거야, 허벅지로. 그러면은 일부러 막 하체 운동을 안 해도 하체 허벅지가 튼튼해져요. 반찬 만들기 싫고 귀찮을 때 먹는 거 위주로 가볼게요. 양배추 채친 거. 그냥 마른 거를 채쳐가지고, 왜냐면 물 묻히면 얘가 금방 상해요. 양배추를 그냥 그대로 채만 쳐가지고 넣어놨다가 먹기 전에 이렇게 씻어요. 일주일 정도도 그냥 무난하죠. 그러니까 양배추 반 개를 채쳐가지고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다 먹으면 돼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고 또 반절 있는 거 그것도 채쳐가지고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걔는 또 쪄가지고 쌈도 싸 먹어요. 요즘 고수 좋아요. 고수하고 양배추하고 단호박도 한 개씩 이렇게 쪄놓으면은 이제 그거로 얘만 먹는 게 아니잖아. 어느 때는 고구마도 먹기도 하고 얘는 지금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먹어요. 근데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며칠 먹어도. 그 사이사이에도 과일은 많이 먹어요. 당이라서 사실은 좀 살찐다고는 하는데 운동하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죠?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어요. 어저께 촬영하면서 다 썼어, 그 요거트를. 그래서 이거 촬영팀이 사온 거야. 우유에다 균을 넣고 해가지고 글리그를 만들어요, 저는. 저거 있잖아, 파란 거. 두부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누르는 건데, 압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세게 누르면 완전 글릭되고, 뭐 빵 같은 데다 발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요, 이렇게. 요거 하나를 그 1리터에다가 넣으면은 12시간 놔두면은 요거트가 딱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다가 누르면 밑으로 맑은 물이 딱 나오고 위에는 요거트가 되는데, 그래갖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은 한 8시간 정도 되면 글릭 요거트 완전 먹기 진짜 딱 좋은 거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몬드 넣고 이렇게 먹거든. 아몬드는 한 줌. 너무 많이 말고 이렇게 한 줌. 이걸 다 빻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고소하고 먹기도 편하고. 저는 아까 이거 아침에 먹었으니까 요거는 피디님 드릴게요. 요거는 달맞이꽃 꿀이에요. 까매요. 좋다고 아들이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늙는데 그러고 줬는데 저는 요거트가 글릭 요거트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식품으로 해결하면 참 좋죠. 자, 요거는 우리 피디님 거예요. 아침엔 여기다 이제 요거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아까 그 글릭 요거트를 여기다 해서 그렇게 먹어요. 요렇게까지. 계란은 지금 하나만 통이에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 너무 이 노란 걸 많이 먹으면, 노란 거에 영양은 많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4개에서 지금 다 노란 걸 빼고 하나만 노란 게 들은 거죠. 그래서 노란 거는 가급적이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드시는 거죠? 아침도 나가서 먹을 땐 일반식으로 먹어요. 일반식으로 먹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챙기죠. 다른 게 많이 있어도 내가 챙기기 어려운 자리 갈 때는 계란이나 이런 걸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들이랑 운동을 하고 제가 와야 될 때 있잖아, 시간이 바틀 때. 그럴 땐 차 안에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있냐면 닭가슴 칩이 있어요. 닭가슴 칩이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 갔다가 시간이 바틀 때는 이게 이제 닭가슴 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닭가슴이야. 말려놔서 그렇지 먹으면은 한 끼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먹기도 좋아. 고소하고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 고구마 반건씩 요거하고 이제 왔다 갔다 간식으로 요런 거. 단백질 쿠키 이런 그쵸. 거요? 이거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팔죠.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냥 군것질을 해도 정말 같이 여럿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아니고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챙기죠. 그래갖고 막 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가요. 그러고서 운전하면서 그냥 먹어요.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먹어주자. 물은 늘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늘 먹죠.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집에서는 제가 가을에 생강하고 그런 걸 말려요. 생강 좀 쌀 때 있잖아. 그럴 때 생강 채쳐가지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홍삼을 말려요.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홍삼, 대추, 생강, 가지 있죠? 가지는 여름에 많이 나올 때 또 생으로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요. 햇볕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햇볕에다가 그거 그냥 나물에 먹는 거보다 햇볕에 말려가지고 하는 게 훨씬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그렇게 말려가지고 넣어놓고 게들을 넣고 끓여요, 물을. 그래서 전 정수기가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끓여서 1년 내내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생강은 사람 열을 올려준다 하잖아요. 감기도 예방되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생강차 한 번 먹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먹는 거죠. 끓여놓고. 양파 껍질도 넣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좋은 거를 제가 계속 말려서 저는 준비를 해놔요. 양파 껍질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파 먹을 때마다 양파를 많이 먹잖아. 그럼 먹으면 싹 씻혀갖고 말려요.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꽁꽁 쪼매가지고 요렇게. 이게 이제 거의 먹어가는 거고, 많이 식혀서 이렇게 담아놔요. 계속 양파를 씻혀가지고. 한번 이게 마른 거니까 요만큼씩, 그건 얘만 넣는 게 아니잖아. 생강도 말려갖고 이렇게 채쳐서 말려갖고 넣어놔요. 이렇게. 이렇게 생강, 대추, 또 가지도 말린 것도 이렇게 넣고, 그러고서 홍삼 넣고 그렇게 끓여요, 물을. 그렇게 끓여서 계속 넣어놓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움직이는 거, 작게 신경 쓰는 게 저 몸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줘요.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면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끓이면 일반 식사 후에 먹기에는 좀 거부감 들잖아. 그래서 진하게 끓이진 않고, 요거 이제 가지 말린 거. 그냥 얼마나 말려야 돼요? 햇볕 좋을 때는 한 3일
3일만 말리면 이렇게 바싹 마르죠.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저쪽 냉장고에 잔뜩 들었어요. 홍삼도 이만큼 말려놓고. 그러고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혈색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먹으면은 예의상이라도 꼭 화장을 해야 된다. 화장 안 하면 진짜 나갈 때 너무 이제 귀신 같으니까. 귀신 같잖아, 진짜. 근데 저승사자 같잖아. 근데 저는 굉장히 맑아졌어요. 화장 안 한 얼굴도. 그래서 운동 갈 때는 화장을 안 하고 가요. 예전에 꼭 하고 다녔었거든요. 얼룩얼룩해서. 이렇게 골고루 잘 챙겨 먹고 밤에 잘 자고. 들기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들기름을 이렇게 해놓고 먹어요. 왜냐면 이게 까만 거로 딱 싸놔야지 산화가 덜 된대요. 그리고 들기름은 냉동실에 넣어야지 그냥 바깥에 놓거나 냉장고에 놔도 찌들어요. 그래서 막힌 거로 다 이렇게 해서 저쪽 냉장고에 쪼르륵 놓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 한 숟가락씩. 처음엔 약간 느끼하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 먹으니까 자꾸 먹다 보니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안 얼어요? 들기름 안 얼어요. 한번 볼래요? 지금 냉동실에서 꺼냈잖아. 네. 근데 안 얼어요. 오, 진짜 안 오르는구나. 한 입 먹어볼래요? 오, 좋아요. 와, 쉽지 않긴 하네. 근데 저는 맛있어. 이게 먹다 계속 먹다 보니까. 끝맛은 고소하죠. 고소하네요. 커피 드세요. 네. 귀한 거를. 운동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식사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 그때는 양이 크지가 않아서 밥은 진짜 요만큼밖에 못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떡 좋아하니까 떡 요만한 거 한쪽 먹으면 땡. 우유도 안 먹었어. 그때는 커피에다가 떡 요만한 거 하나, 아니면은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거 주워 먹으면은 속 더부룩하면서 배부르잖아. 그냥 한 끼. 고구마 줘놓으면 고구마 먹고 한 끼. 그러니까 단백질은 거의 섭취를 안 했던 거야. 단백질은 연중 행사였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외식하자 해가지고 고기 먹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생선을, 집에서는 생선도 냄새 난다고 잘 안 구쳤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고기 놓지 않으면 항상 그냥 그거 주전주전 하나씩 먹고 끝나는 거였었어.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 몸이 진짜 참 안 좋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죠. 운동하고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이 잘 챙겨 먹으라고 하면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는 이거 다 버리라고 아들이 오더니,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 엄마 보고 먹으라고 줬지 갖다 보관하라고 줬냐고. 다 유효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아끼느라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아껴요, 뭐를. 아들이 엄마 이거를 다 드시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내가 또 보내줄 때쯤 되면 이걸 다 잘 드셨으면 그때쯤은 냉장고가 텅 비어서 얘가 또 들어갈 자리가 생겼어야 정상이다. 그러면서 혼났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러고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저보고, 먹는 게 너무 적다, 엄마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도 처음에는 나는 살찌기 싫으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허투루 운동하는 것 같잖아. 먹는 거를 좀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냥 아들이 먹어야 근육도 생기고 지방도 생기는 거고, 지방은 나중에 필요하면 엄마가 빼면 되잖아. 빼는 건 쉬워요. 그러면서 자꾸 잘 드셔야지 허리 꼬부라진 노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아들이 많이 가르쳐줘요. 저는 아들이 선생이야. 단백질은 이제 거의는 식품으로 먹어요.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칼슘, 나이 먹어가니까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먹고, 그리고 종합영양제는 하루에 하나를 먹어요. 요거 먹어요. 요거 종합영양제. 그리고 칼슘은 요거. 그러고 운동 이제 요새 강도 많이 높이면서 요거 먹으라고 그래갖고 먹어요. 이건 뭐예요?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좀 힘나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 먹고, 그리고 오메가3는 냉장고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냉장 보관해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아드님이 네. 추천해 주시는 것들로 다 보내는 거예요, 걔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운동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랑 꽝 한 거예요. 버스가 뒤에서 꽝 해가지고 반파가 됐어, 차가. 제 승용차가. 근데 운전석 쪽으로 반파가 됐으니까 저는 사망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전띠를 메고 꽝 하는 동시에 옆으로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가 다 반파가 됐는데, 여기 안전띠 맨 자리 때문에 살긴 했지만 그 쇄골이랑 갈비뼈랑 다 망가졌죠. 골절이 다 돼서 그때 처음 알은 건데, 사람 몸에서 유일하게 깁스를 못하는 데가 쇄골이래요. 그래서 철심을 박았어요, 여기다 3개를. 지금도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이 재활을 계속 하는데도 요만큼만 올라가도 탈탈탈탈 떨리고,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이게 안 됐었어. 그러고 가늘고. 그러니까 아파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자꾸 누워있게 되고,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릎 때문에.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침대 매트리스가 이렇게 높았던 거를 이렇게 낮은 거로 갈았어요. 여기서 못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정말 계단을 오르기는 해. 한 개대씩 잡고 내려오는 건 못 내려와서 아들 등에 엎여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트레이너 겸 그 당시에 휘트니스 선수였었어. 얘가 엄마 보러 왔다가 옛날에 그 잘 뛰댕기고 열심히 살던 엄마가 얼굴은 부어있고 맨날 누워있으니까 주방에 나와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못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운동하자 권유를 했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걔가 와서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는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얼마큼 아픈지 얘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쇳덩이를 들고 운동을 하자고 하죠. 한 걸음도 힘들은 엄마를 보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나를 모르는구나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얘가 엄청 섭섭했나 봐. 내가 지가 계속 권유를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화를 벌컥 내고 가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중에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 진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소원을 왜 안 들어줄까.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가서 못하면 얘가 이제 날 놓을 거 아니야. 엄마가 가서 누워 계세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가는데 아들이 강남이야. 그러니까 일산에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먼 거예요. 운전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들이 거기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제가 30회를 끊었어요. 왜냐면 이걸 안 끊고 운동을 그날 그냥 대충 하고 오면 그 다음날부터 안 갈 것 같은 거야. 30회 끊으면 저는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돈 생각나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회를 아들한테 돈을 주고 끊었어. 하루 종일이야. 가서 운동은 55분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가 목표가 생긴 게, 젊은 아가씨들이 진짜 많아요. 다 레깅스 입고 브라탑 입고 막 운동을 하는데 나는 저때 뭐 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레깅스를 죽기 전에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근데 그 사이에도 물을 몇 번 뺐어요. 무릎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랬는데 한 6개월 하니까 레깅스를 입기는 입대, 이렇게 왜 여기 스커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니까 예쁘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몇 개를 샀어. 나는 이제 이 레깅스를 입었다 하면서. 근데 그거 사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입으니까 이제 없는 것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건 뭔지 알아요? 옛날에 힙 길이가 이렇게 길었어.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힙이 여기 위에가 빵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힙이 그냥 허리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거야. 옆 밑에 있는 거 물방울처럼. 근데 이게 운동하니까 놀랍게도 위로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힙이.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으니까 얘가 잡아주니까 젊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레깅스를 진짜 새로 나오는 신상만 있다면 쫓아가서 샀어요. 레깅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입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이 시작됐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지금은 지방으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 그때 아들이 가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당시에는 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때가 진짜 몇 년 했을 때야. 대회도 막 나갔다 오고. 나는 얘가 원판을 얼마를 끼는지, 내가 이 핀을 무게를 얼마를 치는지 하나도 몰랐어. 아들이 척 끼고 엄마 이렇게 해. 그러고 어디 이렇게 딱 잡아줘. 그러면 지금은 난 여기다 힘을 주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딱 이렇게 눌러줘. 그럼 여기 운동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 운동이야. 그렇게 알았지. 기구 이름도 몰랐고 이 운동은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 거, 나 혼자서는 중량을 얼마 쳐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내려갔는데 막 우울증이 오네. 헬스를 안 했어. 그래서 한 거의 1년을 손을 놨어. 1년 가까이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안 했어. 그러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동네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러고서 처음에는 진짜 중량 약하게 놓고 살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내가 딱 이제 다 알더라고. 내가 이 중량은 얼마 쳤구나, 기구는 내가 중량을 얼마 치는구나, 이거 다 알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홀로 서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운동하고 많이 뭉쳐있는데를 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많이 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다리 길이 이렇게 재보고 한쪽 다리가 더 길다, 이건 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집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폼뮬러가 있으면 좋고, 혹시 집에 이런 폼뮬러가 없으시면 그냥 가지고 있는 베개 같은 거 있죠. 높이를 맞추는 거니까 그런 베개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눕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쭉 이렇게 누우면서, 여기 보면은 골반 뼈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골반 뼈가 있어요. 양쪽에. 그 골반 뼈에다 맞추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베개가 돼도 괜찮아.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처음에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안 펴져요. 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처음엔 이렇게 되면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에서 손을 위로 밑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라운드 숄더도 좀 펴져요. 땅에다 딱 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얘가 점점 이제 편안해지고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오므려도 져요. 다리가. 그러면 우리 허리가 아치잖아. 얘 위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틀어진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오래 못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잠깐 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전체적으로 쭉 늘어났잖아. 그죠? 뼈들이, 척추가. 그러면 얘를 일어날 때는 다시 무릎을 접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힙브릿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얘를 밑으로 쭉 내리시고 허리를 쭉 바닥에다 대주셔야 돼. 이렇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그러고서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허리에 더 다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순서를 꼭 지키셔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다가 조금 편해지면 이제 조금 쉬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이렇게를 한 3번 정도 저녁에, 뭐 길으면 10분이고 후자는 5분이면 돼요. 이거를 늘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내 일상 사는데 요것도 한 모퉁이에 있다 생각하시면 몸을 항상 반듯하게 가지실 수 있어요. 많이 안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골반을 잡아줄 때, 허리 아플 때 좋아요. 이거 하면 얘를 쭉 빼고서 얘를 이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를 양쪽 다리 똑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하체 운동에서 오늘 많이 힘들어 허리가 좀,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최대한 위로 딱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진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 나.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리다리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얘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 여기 굉장히 여기가 단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주로 앉아서 운전하고, 그래서 이 장요근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 평상시에 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오리다리처럼 뒤로 딱 빼고 얘로 나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원하면서도 아파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내 몸을 태어날 때 그 몸으로 자꾸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해져요. 몸이 가볍고. 처음에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나이 들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오십견. 여기 어깨에 석회 낀다고 하죠. 그래서 오십견 오는 거. 그게 이제 예방과, 오십견이 이제 막 시작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유도 어느 정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이제 꼬챙이 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이렇게 꼬챙이가 껴있는 거야. 꼬챙이 껴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내리는. 이게 많이 내려오기 힘들으면은 조금만 내려오셔도 돼.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어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챙이 껴있는 거야.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올라가고. 손목이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어깨가 왔다 갔다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 거야. 한 10개 정도 해갖고 3번 정도씩 이렇게 쉴 때는 꼭 쭉 한번 펴주고 쉬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90도로 딱 올리신 다음에 꼬챙이 껴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갔다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는 거야. 앞으로 90도 쭉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거 올 때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쭉 폈죠. 그 다음에는 가슴을 나 잘랐어 내밀고 쫙. 그러면 여기 운동도 많이 돼요. 가슴 운동도. 쭉 할 때는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도, 여기 여자들 보면은 쇄골 라인이 예뻐지고 싶잖아. 이거 하면 그거 돼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저 쇄골 쭉쭉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등도 펴지고 쇄골 라인도 생기고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큰 시간을 안 들이고 운동이 될 수 있고 예뻐질 수 있는 몸들, 그리고 허리 안 아플 수 있는 거, 이런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